돈이 많다고 행복한 노후가 올까? 상위 10%가 겪은 충격적 진실. 솔직히 말해서 우린 늘 이렇게 믿고 살아왔죠.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해결된다. 월급날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걸 보면 가슴이 벅차고 적금 통장이 차오를수록 마음이 든든했던 그 시절. 그래서 우리는 밤낮 없이 일했고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허리띠 졸라맸습니다. 노후에 걱정 없이 살려면 지금이라도 악착같이 모아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버텨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자산 상위 10%에 들어간 사람들도 은퇴 후엔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걱정이 많고, 왜 외롭고, 왜 불안할까요? 혹시 우리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정도면 노후 준비 끝났다는 착각. 전직 대기업 임원 출신인 박성호 가명씨는 은퇴 당시 자산만 25억 원이 넘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분당에 수익형 상가 하나, 그리고 금융자산 약 10억. 누가 봐도 노후 준비 완벽이라 할 만한 구조였죠. 하지만 박 씨는 은퇴 2년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건 이랬습니다. 일할 땐 바쁘단 핑계로 가족을 뒷전으로 했어요. 친구는 다 회사 사람뿐이었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많았어요.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공허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산이 많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건 돈 바깥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돈보다 무서운 건 소속감의 상실. 두 번째 이야기는 62세에 퇴직한 여성 정명희 가명 씨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전문직 출신으로 자녀들도 모두 독립했고 본인도 오랜 기간 쌓아온 연금과 부동산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도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참 기분이 묘해요. 처음엔 자유롭다고 좋아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 내가 세상에서 잊힌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노후에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입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확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이 감정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슬프다고요. 자산이 많을수록 오히려 불안한 이유. 의외로 상위 자산가일수록 불안이 큽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죠. 자산이 많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 상속, 금융 투자 리스크, 사기 자산이 클수록 고민도 커지는 법입니다. 세 번째 사례로 소개할 분은 68세의 남성 김영철 가명 씨입니다. 그는 은퇴 이후에도 자산 관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주식, 가상자산까지 손을 뻗으며 재테크에 몰두했죠. 돈이 줄어들까 봐 늘 초조했어요. 뉴스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였죠.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이럴 거면 그냥 회사 계속 다니지라고 말하더군요. 돈은 그 자체로 불안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제대로 쓸 줄 모르면 오히려 삶의 평안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전문가가 말하는 행복한 노후의 조건.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력보다는 관계, 건강, 자아 존중감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본 조건일 뿐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혼자서 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아플 때 연락할 수 있는 누군가, 그게 진짜 노후 자산입니다. 건강은 돈보다 우선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병원비를 줄이는 게임이 아닙니다. 활기찬 일상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잃지 않는 겁니다. 회사라는 소속이 사라진 후 우리는 자칫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봉사활동에서, 어떤 이들은 취미와 모임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사실 우리 대부분은 상위 10% 안에 들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후가 불행해야 할 이유도 없죠. 중요한 건 자산의 크기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챙기세요. 은퇴 후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인지,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게 삶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돈 벌 땐 챙기지 못했던 관계, 이제라도 천천히 회복해 보세요. 몸을 돌보세요. 운동, 식사, 수면.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병원보다 공원을 먼저 찾는 습관이 노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작은 의미를 만드세요. 재능 기부, 지역 모임, 독서회, 텃밭 가꾸기 등 어떤 형태든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감정은 노후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외로워합니다. 자산이 적은 사람도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는 숫자가 아닌 사람과 삶의 온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얼마나 모았느냐에 집착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그 답을 찾는 일이 어쩌면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앞서 돈이 많아도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드리면서 독자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친근한 말투로 편하게 풀어내되 내용은 깊고 현실적인 인사이트로 꽉 채우겠습니다. 1. 재무 준비는 목표 기반으로 세우자. 은퇴 준비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목표 없이 그저 돈을 모으는 겁니다. 노후 자금 5억 모으자 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은퇴 후 어떤 생활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게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김영자 씨가 겪는 은퇴 후 매달 약 2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계산했어요. 여기에는 주거비, 식비, 의료비, 취미여가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기준에 맞춰 현재 모아둔 연금과 저축, 예상 수입을 점검했더니 월 150만 원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 결과 5년 전부터 50대 초반에 추가 재테크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월 50만 원을 더 마련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월 생활비 혹은 연간 생활비를 기준으로 역산해서 자산 목표를 설정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단순히 자산 얼마보다 생활비 충당 여부가 더 현실적인 지표예요. 2. 자산 분산은 기본, 유동성 확보가 핵심.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에 다 몰빵하거나 전부 은행 예적금에 묶어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이 꼭 필요해요. 최근 금융 전문가들은 최소 12년치 생활비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하길 권합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때 대비해서죠. 예를 들어 70세에 은퇴한 박철민 씨가 겪는 3억 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5천만 원은 예적금, 1억 원은 상가 투자, 나머지는 펀드와 주식으로 분산해 뒀습니다.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급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으니 불안함이 적다고 해요. 단, 너무 안전 자산에만 묶어두면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치가 줄어들 위험이 있으니 자신의 위험 감내 수준을 잘 따져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3. 건강관리는 노후 비용 절감의 지름길. 건강을 잃으면 병원비와 약값으로 쓸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꾸준한 관리가 꼭 필요하죠. 대한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에만 평균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기검진과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면 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5세 정모 씨가 겪는 매일 아침 30분 걷기와 주 3회 수영을 꾸준히 하고 1년에 한 번 정기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덕분에 큰 병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있죠. 전문가들은 또한 건강보험 플랜 점검과 노후 의료 비용 대비를 권장합니다. 민간 의료보험이나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장 기간과 금액이 충분한지 점검하세요. 4. 사회적 관계, 정기적 만남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 은퇴 후 사회와 단절되는 걸 막으려면 친구나 지인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 위험도 커지니까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친구 가족과 만나거나 대화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년기 행복 지수가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 정기적인 사람 만남을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70세 김진숙 씨가 겪는 은퇴 후 문학 동호회에 가입해 매주 토요일마다 책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덕분에 사회적 고립감 없이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죠. 5. 자아 실현과 목적 찾기는 매일의 동력이 된다. 은퇴 후 갑자기 내가 왜 사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면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스스로 의미 있는 목표를 갖고 도전하는 삶은 행복감을 크게 높입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삶의 목적과 자아 실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원예 치료를 시작한 이봉수 씨가 겪는 매일 정원 가꾸기와 꽃 키우기에 몰두하며 삶의 활력을 찾았어요. 그의 가족들도 요즘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 혹은 작은 창업이나 재능 기부 등 나만의 목적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세우는 게 성공의 열쇠입니다. 6. 실생활 팁과 주의사항. 자산관리. 은퇴 전 재무상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 내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며 변화를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 점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수령액과 시기를 꼼꼼히 계산해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세요. 지출 관리. 노후 예상 지출을 월별로 꼼꼼하게 기록해보고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등 고정비를 점검하세요. 건강보험과 의료비. 민간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와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의료비가 갑자기 많이 들 수 있으니 재정 계획에 비상금처럼 따로 마련하는 걸 추천합니다. 사회적 관계. 가까운 이웃, 지역 복지센터, 교회나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에 먼저 발을 내디뎌 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꾸준히 가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마치며 결국 돈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무적 안전망을 갖추되 건강, 인간관계, 자아실현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함께 키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 노후 생활을 세밀하게 그려보고 돈과 건강, 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하나씩 준비해 가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노후로 가는 지름길이니까요.